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또 비가 함께했던 지난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초복인 오늘 뜨거웠던 더위가 주춤해졌고 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이번 비 한 번에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오는 건데 태풍이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1년으로 한번 시간을 돌려볼게요. 그 당시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소나기 주말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1991년 오늘 주말이었는데 이렇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간간히 소나기 내리는 날씨, 전형적인 여름철 날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있거든요. 네. 중국 강타한 최악의 홍수라는 제목입니다. 와, 엄청난 양의 비 때문에 발생한 이재민수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요. 5월 중순부터 중국 동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집과 도로가 모두 잠기면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지금 위에 조금씩 나와 있는 게 이게 집들인데요. 네, 20세기 최악의 홍수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올해에도 2달 동안 계속된 폭우와 또 태풍의 피해로 중국에서는 이재민이 2천만 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기후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다른 기사도 하나 확인해보죠. 기온 높아져서 농업 대변역 예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2050년쯤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가 침수되고 또 제주도는 열대기후로 변해갈 거라는 내용입니다. 더운 날씨에 병해충도 늘고 또 토력도 떨어져서 대흉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또 바다에서는 어종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이날 기사에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2050년을 35년 정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때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약간 겁도 나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를 억제한다고 해도 해수면이 한 6m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 물에 전 지구인이 이재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다음 소식 함께 볼게요. 강바람 쐬며 물길 따라 나그네 여행, 어떤 내용일까요? 산과 바다, 여름 휴가철 하면 이 두 곳이 가장 먼저 피서지로 떠오를 텐데요. 혼잡하고 뻔한 피서지가 아닌 새로운 피서 방법을 이날 기사에서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강변 걷기인데요. 강 하류에 있는 모래사장을 찾아가서 옛날 선비들처럼 천천히 자연도 즐기고 또 유유자적하면서 여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목적지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이 강변 걷기의 특징인데요. 틀에 박힌 여행이 싫다,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여행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 이 강변 걷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여름 휴가는 전국 유명 피서지에 콩나물시루처럼 가득가득 사람들이 모인 모습이었는데요. 요즘은 휴가 날짜도 분산되고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휴가객 쏠림 현상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또 메르스 여파 때문에 여행객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도 살릴 겸 올해는 국내 여행 한번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